2026년 간병인보험 이해세가 정답입니다. 평소에 근육리포 채널에서 다양한 간병인보험 영상을 찍다 보니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들 플러스 간병인보험 가입 시 궁금한 부분들을 총 집합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들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오해와 간병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 청구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급 조건, 지급 제한 사례 탑5, 그리고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9가지, 마지막으로는 연령대별 추천 전략과 보험료 예시까지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기준 간병보험을 완전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놓치시면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오해입니다. 실제 모 병원 홈페이지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안내와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당연히 병원별 운영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환자 대 간호사 1대1 간호 서비스가 아니라 위생, 영양, 배설 등 기본 간호 중심으로 제공하고 야간, 개별 돌봄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도 증가, 낙상, 자해위험 등 안전 이슈로 주치의 판단하에 일반 병동으로 이실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자 상주와 면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는데요. 위에처럼 환자 상태, 안전 문제,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인 보험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만 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간병인 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요. 제 고객분들의 사례를 보면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그리고 맞벌이 상황에서 자녀분이 아프게 되신 분들이 24시간 간병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고 간병비가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간병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아야겠죠. 자료를 보면 간병비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1일 간병인 비용이 12에서 13만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자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예를 들면 간병인 비용이 하루 13만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한 달 약 390만원, 1년 약 4,680만원, 여기에서도 좀 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특히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으로 수년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라 볼 수 있죠. 또한 간병비는 실손 건강보험 등에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지원 제도도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정 부담이 커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대비책으로 많이들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간병보험도 약관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전문가와 꼼꼼한 약관 비교와 체크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많이 혼동되는 지급 조건, 지급 제한 사례 탑5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8시간 조건 미충족입니다. 일부 상품은 약관상 1일 8시간 이상 등 간병시간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간병 인정 범위입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했더라도 상품에 따라 전문 간병인만 인정하는 약관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가족 간병을 인정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가족 간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가입 전 가족 간병 인정 여부를 약관 문구와 함께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 형태에 따른 인정 범위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공동간병 형태가 흔한 편인데요. 다만 상품에 따라 인정 방식, 개인 간병, 공동 간병 등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간병 인정 범위를 약관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1일 이후 보장 조건 변경입니다. 일부 상품은 181일 이후부터 보장 금액, 대상 병원, 적용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설계안에 365일 보장이라는 문구만 보지 마시고 181일 이후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액기간 적용입니다. 간병보험은 면책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에 따라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액 지급, 일부 지급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감액기간 유무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기대와 다른 지급으로 인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의드리자면 감액 기간에서 감액 지급 조건 유무 기간을 확인해야 되고 가족 감병 및 직접 치료, 약관상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양병원 공동 감병 포함 인정 방식을 확인해야 되고 보장 일수 181일 이후부터 365일 특약에서 보장 및 조건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별 가입 조건에서 최저 보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연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안 좋을 수 있고 무릎이 안 좋을 수 있고 허리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 무릎, 허리 이력 인수 여부가 완화된 상품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보장인 보장 여부, 금액, 기간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별 지급 조건도 사용 금액 이상, 미만, 그리고 사용 시간도 8시간 이후, 미만 등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 유형 선택은 간병인 지원과 사용 일당 중 내 사항에 맞는 상품이 어떤 플랜인지 생각해서 지원형과 사용 일당 중 최종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형과 사용 일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원형은 간병인을 회사에서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는 갱신형 구조인 경우가 있어 보험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갱신 주기가 길어진 구조나 요양성 특정 질병으로 입원 시 요양병원을 365일 보장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반대로 사용일당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그 금액을 정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설계가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기만 해도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표준형과 체준형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연령과 직업, 병력에 따라 유리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체준형은 물가 상승을 대비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과 목적에 따라 또 표준형이 더 적합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 다 비교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연령대별 추천 전략과 실제 설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1살부터 15세까지 분들을 위한 플랜인데요. 이분들은 간병인 사용 일당 표준형 플랜으로 AA보험사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어리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병 질병에 취약하며 병원에 입원 시 부모님이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죠. 그래서 실제 청구율도 굉장히 높고 가입 후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어린이 간병보험은 현재 담보 축소로 크게 조정을 받고 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A보험사에서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으로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우선 181일 이상은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고지 내용입니다. 해당 나이에는 건강고지 할인이나 유병자 상품은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위 사진을 보시면 1세부터 15세까지는 남아 여아 모두 2에서 3만원대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성비로 간병인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세부터 40세까지는 간병인 사용일당 체진형으로 저희가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비보험사와 유리해서 비보험사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젊고 건강하지만 10년, 20년 뒤에 물가 상승과 간병비 인상까지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플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체증형 플랜으로 총 4구간 체증으로 현재 체증형 보장이 가장 좋은 비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답니다. 비보험사의 의무특약인 새로운 조건이 있는데요. 위 조건 중에 실제 설계했을 때 통합 전이암 진단비 500만원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 연계 조건으로 추가되었고요. 위 설계안처럼 일반 병원은 15만원에서 18만원, 그리고 22.5만원, 그리고 27만원, 30만원까지 체증이 되고요. 요양병원은 5만원, 6만원, 7.5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체증이 됩니다. 이 구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구간에 5년마다 체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180일 이상 담보는 체증이 되지 않으며 요양병원 181일 이상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나이대는 건강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용종 제거나 작은 질병들은 감안해서 건강고지 할인으로 인수해주기 때문에 최대 9년 건강고지 할인으로 비교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6세부터 40세까지 남성, 여성 모두 2에서 4만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세부터 70세까지는
간병인 사용 일당 표준형 CE보험사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간병인이 당장 필요할 수 있는 나이죠. 10년, 20년 뒤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체증형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때는 오히려 처음부터 보장이 충분하고 모든 조건이 평준화된 보험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조건보다 좀 더 유리한 7만원 미만 50% 보장, 7만원 이상 100% 보장인 금액 조건이며 감액기간 없이 가입 후 바로 보장이 되고 요양병원 보장은 최대 6만원, 일수 제한 없이 365일 보장이 가능한 CE보험사의 표준형 상품이 가장 합리적이랍니다. 설계안을 봤을 때는 체증이 되지 않은 표준형이지만 요양병원 보장은 최대 6만원이며 상급병원은 일반병원 보장 15만원 플러스 5만원 해가지고 총 20만원을 1에서 18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원을 제외하고 일반병원, 요양병원, 간호병원 모두가 일수 제한 없이 365일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대는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유병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병자 플랜으로 비교를 도움드렸습니다. 유병자 고지 내용이고요. C보험사의 추가 특징은 만약 당뇨와 고혈압이 없으시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0세와 70세의 보험료 비교표를 보시면 이 회사는 최저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 시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연령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71세부터 89세까지 분들의 플랜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D보험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71세부터는 방금 추천드렸던 C보험사의 요양병원 보장이 1에서 180일까지가 5만원, 181일 이상은 3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바로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간병인을 회사에 보내주는 지원보험인 D보험사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15년 비갱신형으로 갱신 시점 보험료 인상이 되기 전에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며 치매, 뇌혈관, 신경계 질환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365일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유병자 플랜으로 진행을 도움드렸으며 해당 보험사는 당뇨, 고혈압 할인은 없지만 A사, B사, C사는 모두 인수가 불가능한 어깨, 무릎, 디스크 질환이 골절 진단비 10만원만 추가하면 인수가 가능하답니다. 71세와 89세 보험료 비교표인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다소 보험료 높게 측정이 되지만 면책 감액 기간도 없고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분들은 요양병원 365일 보장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보내주는 구조라 가족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 또는 혼자 거주하시거나 가까이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간병인 보험은 보험료가 싸서 보장금액이 커 보여서 조건 확인 없이 가입하면 나중에 기대와 다른 지급 조건으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도 위 9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어렵고 보험사 또는 상품별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는 연령, 건강 상태, 직업, 가족 사항, 향후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내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독립이며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보며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슬픈 고민을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준비된 간병 시스템은 가족들이 오직 당신의 케어에만 집중하고 따뜻한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내 상황에서 어떤 간병인 상품이 유리한지 그리고 비교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 연락처나 아래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보험 문의를 하셨다고 해서 보험 강요를 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